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던 건강강좌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알려드릴 거예요.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염증을 만드는 원인 물질을 딱 차단하니까 염증은 그냥 안 생기는 것이죠. 혈압은 고치는 게 아니라 혈압 올라가는 원인을 없애면 혈압은 안 올라가는 거죠. 당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당이 올라간다? 혈관에 들어온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서 올라가는 것 뿐이야. 그러면 이용되는 당을 섭취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당은 떨어지는 건데 우리 그걸 모르니까.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 한번 보시자고요. 자, 2003년도에는 유전체 지도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고 2003년도에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질병 치료를 위한 그 맞춤형 제작이 진행되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 해보신 분 혹시 없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유전자 검사하다 보니까 너는 당뇨 앞으로 5년 후에 당뇨 걸릴 확률이 높아. 아, 당신은 10년 후에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미리 유방을 잘라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뭐냐? 유전자 검사는 병을 미리 예측하는 개념. 당신은 이렇게 해서 한 3년 되면 비만이 되겠다. 어떤 병으로 발생되겠다라고 하는 예측 개념으로 가고 있지.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유전자 검사가 아니더라.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검사가 난리치고 가는 것 같은데도 그 방향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요. 거꾸로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 맞춤형 세포 제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또 뭐냐면 건강식품 개발로 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검사가 건강식품 산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건강식품 산업은 뭡니까? 자연물질인가요? 화학물질인가요? 화학물질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또 병을 더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 흐름이 지금 과학의 발달과 질병의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런 면에서 한국을 볼까요? 한국 어때요? 질병의 상태가 어때요? 모든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고혈증 증세, 당뇨병, 다양한 남자 여자가 다 어떻게 해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OECD 주요국의 노인 빈곤율을 보니까 한국이 제일 높아요. 한국의 노인들이 왜 빈곤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쌓이고 있나요? 자꾸 빠져나가고 있나요? 자, 넘어 쌓여가지고 걱정되시는 분 아니, 넘어 쌓여서 걱정되는 건 없어요? 이거 놓고 내가 누군가 하면 큰일 나는데 누군가를 주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줘야 되는데 그런 걱정되는 분 없어요? 그분 없는 것 같으네요. 사실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병원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서 수술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돈을 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의료비비 내는 것도 그렇고 실손보험이다 뭐다 하면서 난리 나고 있어요. 그런 개념에서 한국의 노인들이 지금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시국에 자, 그림 보면 누구 떠오르세요?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이건 누구예요? 어느 할머니야. 시골 할머니야. 두 분을 내꺼냈어요. 이분은 50대 초반에 뭘로 갔어요? 췌장암으로 가셨어요. 이분은 지금 한국 나이로 97, 만으로 96세 되셨어요. 강화도에 사시다가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대요. 자, 두 분의 흐름 보니까 스티브 잡스는 돈과 과학을 믿었고 한 분은 평생 병원에 안 가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65세까지는 골골골로 소문이 났던 할머니. 그래서 65세부터 지금 97세 되실 때까지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약을 하나도 안 먹고 그렇게 사셨다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섭생의학을 실천하는 분과 현대의학을 믿고 현대의학에 의존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분의 어때요? 생명의 흐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는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예요. 제가 5번째 막내 아들이고요. 제가 93년부터 제가 모시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불효자식이라 종합검사 한 번도 안 해드렸고요. 작년에 저희 병원에서 처음으로 혈액검사만 한 번 해드렸는데 작년에 한 30년 만에 했죠. 혈액 모두가 정상, 혈관 나이는 7년이 젊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종합검사 안 하길 잘했다.
잘했죠? 네. 또 저는 했을까요? 저도 당연히 안 했죠. 어머니 안 해드리면 제가 하면 불효자식이죠. 저도 당연히 안 하고. 전 만 45년간 1980년도쯤까지 약 한 톨 안 먹고 지금까지 종합검사 한 번도 안 했지만 감기약 하나 안 먹고 살아왔어요. 전 5살 때부터 병원에 업혀 다녔던 사람, 건강치 않은 사람, 대학에 들어가면서 오늘 제가 1980년도에 석생연구 출발 몇 달 했다는 자연을 보면서 그 방향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사실 약이 필요 없는 그러한 뭔가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흥분돼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1993년도까지 만 13년간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93년부터 지금까지 만 31주년 됐습니다. EBM 센터가 31주년 됐습니다. 6월 5일이 우리 창립 31주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됐거든요. 뭔가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강강좌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야, 그죠? 불편 없이 통증 없이 잘 죽을까? 이게 뭐죠? 생로건사 자연상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반을 뚝 잘라서 어떻게 해요? 지불할 용기 없나요? 있습니다. 생로건사를 하고 돈은 지불 못 하시겠다. 자, 생로건사의 방향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것이 오늘 밥상의사다 2004년도에 출판해서 베스트셀러 되어가지고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 밥상의사입니다. 자, 밥상, 우리가 먹는 밥과 그 외에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꼭 필요한 삶의 요소들,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생태학적인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 연결되겠죠. 우리가 먹는 밥만 밥맛이 아니잖아요.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분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밥맛 없게 만들면 그 사람 밥을 잘못 먹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은 밥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생체 리듬에도 마음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삶의 요소를 우리가 한번 쳐다봐야 되겠다라는 개념에서 삶의 요소를 보면 날아가는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뇌와 오관을 통해서 자연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죠. 엄마, 아빠, 정자,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돼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뭐 여기 뭐 한 4, 50대 되셨나요? 네, 그러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뇌와 오간이 뭘 자연을 쳐다보면서 자연과 만남이 살아왔어요. 먼저 물과 태양과 공기, 흙을 만나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것이 오염되면 우리는 병들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의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시민대학에 간 날이다. 관악 아카데미 가는 날인데 뭔가 의지가 있는 분과 또 어떤 분은 여기저기 하고 싶은 어디 갈 데가 없는 분들은 오늘은 뭐 할까 뒹글뒹글 하는 분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즐겁게 노래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삶의 의지는 내 인생을, 내 건강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오늘 제가 만 45년간 고민하고 연구한 거 7만 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면서 뭘 만났을까요? 밥상, 일기장을 만나면 제가 쳐다보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들에게 이래서 혈압이 왔고 이래서 암이 왔고 이런 환자들을 제가 만 7만 명 이상을 30년 동안 만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다 쏟아낼 겁니다. 어떻게 쏟아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한번 또 봉사해드릴 의지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튼 좋습니다. 자, 마음의 의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뭐 꼭 가야 돼, 뭐 갈 필요가 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오늘 가야지 하는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얘 의지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 부정적인 마음이 가면 후문계통의 교란, 신경의 교란이 오기 시작하죠. 그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걷는 거 이런 것들, 뭐 차만 타고 걷지 않는 분들, 신발도 뭐 힐 높이 신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자세가 결국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세가 삐뚤어지면서 오는 병이 상당히 많아요. 움직이는 건 또 뭐예요? 혈액의 흐름, 유속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운동도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삶의 요소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들이죠. 생활 습관들, 그 다음에 건강식품이나 약물, 술, 담배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인간관계, 소통, 불통, 신뢰, 불신, 다양하게 관계성에서 많은 분들이 병들죠. 부부가 손잡고 오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없네요. 되기 싫어서 팽개치고 왔나요? 아니면
먼저 자연으로 가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이 소통. 저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부부가 와가지고 서로가 표정에서 의논하고 아끼는 표정보다는 약간 서로가 다른 데를 쳐다보는 자세라는 분들이 더 많더라. 뒤에서 왜 웃어? 이 표정 있잖아.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눈 표정 이기면서 자기 이야기를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더라. 소통의 문제죠. 그 다음에 생체 리듬. 몇 시에 자느냐, 얼마나, 이런 생체 리듬은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에 이상이 왔다 하면 이 안에 있지 않을까요? 이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것을 누가 해결했죠? 내가. 그 벽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그럼 벽을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요? 네. 내가 마음대로 병 걸리게 해놓고 의사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면 느끼는 것은 무슨 병이 고쳐지죠? 혈압 고쳐지나요? 당뇨 고쳐지나요? 언제까지 안 먹으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놀라워요. 고지혈증도 죽을 때까지, 비염도 죽을 때까지, 아토피도 죽을 때까지. 구내염으로 대학병원 40년 다닌 분이 왔어요. 구내염으로 40년 지나간 지금 입장에서는 몇 개 병이 22가지를 만들어졌어요. 대책이 없어. 팬티를 40년간 붙은 걸 뗐대요. 찜을 줄줄 올라가지고 팬티 계속 붙으니까 40년을 뗐대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만나는 날 모든 약 스톱하고 이제부터 잘못된 몸과 당신이 섭취한 모든 물질에 대한 환경을 바꾸자. 딱 바꾸니까 4개월 되면서 약을 하나도 안 먹어도 모든 게 정상이 돼서 지금 4, 5년 지나갔지만 약을 한 톨도 안 먹고 계신 분도 계세요.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염증을 만드는 원인 물질을 딱 차단하니까 염증은 그냥 안 생기는 것이죠. 혈압은 고치는 게 아니라 혈압 올라가는 원인을 없애면 혈압은 안 올라가는 거죠. 당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당이 올라간다? 혈관에 들어온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서 올라가는 것 뿐이야. 그러면 이용되는 당을 섭취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당은 떨어지는 건데 우리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슐린 늘려 가다가 손드는 거죠. 이러한 흐름을 가고 있다. 그럼 뭐냐? 삶의 요소에서 내가 병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음식과 생활 습관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아닐까. 요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밥상이 의사라는 제가 주제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과 생활 습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병을 정신적으로 이상이 왔다. 알고 보니까 음식이 잘못 들어가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바꾸니까 예를 들면 정신분열 환자, 공황장애 환자는 쉽게 정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니까 자꾸 신경 이완제를 통해서 약을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더 길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죠? 무기력해지고 삶의 모든 흐름이 근본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경계 망가지죠. 호르몬 망가지죠. 그런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삶의 요소가 내 몸의 불편함을 만드는 가장 큰 요소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질병은 뭐겠습니까? 자, 지금 기본 소스를 드렸어요. 먼저 질병은 통증인가요? 내가 불편하게 태어났나요? 아니죠. 내가 다 저질렀어요. 불균형의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음식이든 사람 관계든 잠자는 것도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뭐다? 삶의 요소와의 불균형의 소리다. 예를 들면 고구마를 먹었어요. 설사를 한다. 장이 안 좋아서 설사한 건가요? 고구마를 잘못 만나서 설사한 거죠. 물을 먹었더니 쫙 설사하는? 자, 인삼은 좋은 음식이에요? 나쁜 음식이에요? 저는 인삼만 먹으면 피부 가려워요. 혈압이 올라가요. 인삼은 사포닌, 항산화 물질인데 이 몸에 들어오면 거꾸로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리고 신경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무는 좋은 음식이죠? 그죠? 근데 전 무를 먹으면 속이 쓰려. 저 강화도에 무슨 무가 많아요? 순무. 전 어릴 때 배가 고팠어요. 밥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순무 소리를 많이 했어요. 너무 심으면 순무 살살 주인 안 오면 가서 뽑아가지고 그냥 풀에도 닦아서 깨물어 먹고 가는 거였어요. 학교 오고 갈 때. 배고프니까. 근데 저는 속이 쓰려서 먹지 못하고 맛만 봤어요. 왜? 속이 쓰리니까. 소화 쉬워서 디아트가 많은데 왜 속이 쓰리지? 이게 제 삶의 흐름이에요. 또 어릴 때 저는 밀가루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는 밀가루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우리 바로 형님 밀가루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출발됐어요. 음식물, 몸이 거부하는 음식물,
가공된 거, 합성된 거, 화학물질 소화시키지 않고 자는 습관이라든지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뭐예요? 문제가 결국은 몸 안에 쓰레기 찌꺼기 염증을 만들더라. 또 뭐예요? 마음 사람과 관계에서 문제 생겼을 때 신경이 불안해지더라. 그 다음에 자세에 붙들어서 근수증이 오더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뇌나 전신의 자극 불편함은 호르몬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만한 다양한 생활 요소가 병을 만드는 출발이었다. 자, 그런 개념에서 뭐냐면 뭐예요? 아, 자연과 잘못 만났다. 질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질병이었고, 그게 알고 보니까 불편함이 면역 시스템의 소리, 병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면역 반응이다. 통증은 면역 반응이다. 그 음식 먹고 가렵다. 항시탄제 먹어서 가려운 것을 멈추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라 그 음식 잘못 먹었으니 다음에 먹지 말아라고 하는 사인이더라. 그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억는 모든 불편하는 소리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행한 그런 식사든 사람의 관계든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인이지 당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어때요?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배가 아프면 가서 소화제 잡숫고, 설사하면 지사제 먹고, 가려우면 항시탄제 먹고, 혈압 높으면 뭐요? 혈당 강하게 잡숫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건 뭐였어요? 잘못해서 나타난 것들을 약을 눌러버리니 내 몸에 모든 흐름이 신경이나 호르몬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안 들어. 몸은 말을 안 듣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잘못 만났다. 언밸런스 균형이 깨지는 식사를 생활했다라는 결론이라면 건강은 뭐다? 거꾸로 균형을 이루어서 안정된 상태다. 너무 쉽죠? 자, 요것을 한마디 용어로 면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면자 잘 보세요. 면 벗어나다.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 있는 사람들은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안정을 찾아가는 짝을 바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뭐요? 경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은 잘잘못을 선별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럼 면역력 높은 사람들은 안경을 벗을 때 탈이 잘 난다? 안 난다? 잘 난다.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요? 뭘 먹어도 몰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고 오리고 다 잡수 괜찮다 하시는 분 손 드시죠. 예, 죄송하죠. 여러분들은 병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병자냐? 아닌 것도 모르고 긴 것도 몰라. 우리 몸은요, 아닌 것이 들어갔을 때는 뭐요? 반발할 줄 알아야 돼요.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게 어떤 반응으로? 위장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면역계를 움직여가지고 그놈이 혈액에만 두르면 바로 가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게 화학물질 히스타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내 몸에서 어떤 잘못된 뭐가 들어왔다 알리고 그 면역계를 불러서 면역계가 싸워서 그 이물질을 죽여. 그러면 그 염증이 돼. 몸이 싫어하는 음식이 들어오면 내 몸에서 뭐가 된다? 염증이 된다. 그 염증이 많다. 그런 분들은 뭐다? 몸이 싫어하는 음식이 많이 잡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염증 고치는 것은 어렵다 싶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떠한 염증이든 관절염이든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비염이든 축농증이든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무서운 염증도 건선 아토피도 깨끗하게 잡을 수 있어요. 왜? 원인만 딱 차단하면 몸 안에 있는 쓰레기 찌꺼기가 염증화돼서 빠져나가면 끝. 미안하지만 근데 전 세계가 그것을 몰라. 왜 모를까요? 과학은 아까 제가 스티브 잡스는 뭐예요? 치료법을 해결된 치료법을 받았어. 근데 97세 된 저희 어머니는 무슨 처방을? 우리 어머니만이 처방을 받아. 과학은 통계학문이야. 아시죠? 통계학문이야. 표준화된 학문은 다 통계학문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인삼은 그렇게 좋은 건데 이 몸에게는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콩이 너무 좋은 음식인데 한쪽에서는 면역 증강 물질이고 한쪽에서는 거꾸로 발암물질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무는 소화제인데 이 몸에는 소화 불량제고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이 그 물성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영양 상태를 질병 치유의 결과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학자들이 가르칠 줄은 몰라요. 표준화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박사들이 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논문 쓸 때 유의성 검증을 통해서 이 식품에 이런 성분이 있어서 이런 병에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과학의 맹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은 놀랍게 어떻게 지켜나가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보실게요. 자,
면역의 단계가 있어요. 면역 단계는 선별 단계. 내 몸이 불편한 환경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뇌와 오감, 그 다음에 소화기에서 안야, 기하를 느끼게 만들었어요. 거북하게 만들어. 그건 냄새만 맡도 거북해. 그 음식만 들어가면 속이 울렁거려. 이것은 뭐예요? 잘 먹었다, 잘못 먹었다? 잘못 먹었다. 그런 음식을 다시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제 먹고 또 잡숴. 왜? 야, 그건 칼슘도 많고, 단백질도 좋은 거고, 뭐, 그거 뭐, 암이 좋대. 이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잡수고 또 잡수는 거야. 아니, 놀라워요. 죽기 살기 잡어요. 자, 면역의 1단계는 오감과 소화기에서 알려준다. 이 두 번째 단계, 혈액에서, 심혈관계에서 반응을 보여요. 안 좋은 게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반이 일어나. 싸우니까. 그래서 염증 반응, 통증이야. 그래서 피부 이상, 열반응, 통증, 염증이 늘어났다, 피부 이상이 왔다, 이런 분들은 심혈관 쪽에서 문제가 있다. 그 음식 먹어라, 먹지 말아라. 계란 먹으면 가려워, 피부에 염증이 생겨. 먹어도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소염 문제 잡수고 또 잡수지만. 자, 그 다음에 돼지고기에 청국장찌개에 예를 들면 배추김치를 먹었더니 다음날 너무 아침에 눈을 못 뜨겠어. 눈곱이 끼고 너무 많은 피로가 와. 그게 뭐예요? 그 물질이 세포에 들어가서 그 공장 안에 들어가서 대사되면서 뭐가 많이 생겼다? 가스 찌꺼기가 많이 생긴 거야. 그럼 완전 피로가 와. 그러면 당연히 화장실에 가면 썩은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 대사가 안 좋은 음식이다. 잘 먹었다, 잘못 먹었다? 네. 그러면 그 음식 다시 드셔야 된다, 안 드셔야 된다? 네. 그쵸?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단계에서 우리는 음식을 항상 어떻게 똑바로 먹고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지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면역의 단계고 면역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리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먹어요? 눈에서 딱 보면 맛있게 생기면 다 잡수잖아. 그 동물들은 어때요? 소, 돼지, 닭은? 막 먹어요? 생각해 볼 만하죠. 소는 자기 풀이 있고, 토끼도 자기 풀이 있고, 돼지도 자기 풀이 있어. 우리는 뭐,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아주 놀라워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것을 찾으면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한, 소위 항상성 유지된 면역 건강이 될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항상 우리는 불편한 반응을 통해서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디에 세팅되어 있다? 몸 안에 세팅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모든 치료 시스템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 몸 안에 다 있어. 가난 말기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해요. 오늘서부터 0.0001%씩 좋아지게 만듭시다. 그럼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부터 한 달에 0.5%가 좋아지면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살아있는 거 살아요. 0.1% 고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네. 그랬더니 회복이 되면서 그분은 한 달 선받았지만 잘 사는 환자가 나요. 말기 암 환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가난 말기 환자가 그런 경우도 나타나는 거죠. 뭘 잘했어요? 내 세포, 내 몸의 모든 방어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어떠한 병도 이길 수 있게 바뀌더라. 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몸은 병들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 얘기는 좋아지기 쉽게 되어 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와 만나면서 이제 무슨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병드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생로 건사하는,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어. 기회를 잡는 분과 못 잡는 분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팔자예요. 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서울시청부터 제주시청까지 수십만 명한테 교육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강연지 여러분 다 써도 여기 나오지도 않았지만요. 엄청나게 강연 안 했습니다. 바쁘게 다녔어요. 제가 운이 좋았죠. 그런데 다 흥분해. 그런데 끝나고 나면 각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 그럼 팔자도 어떻게 해?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대요. 오늘 뭐요? 잡섰더니 소화가 안 되고 대변에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고 피부에 이상이 오고 만족피로가 온다. 그 음식은 먹지 말아라, 먹어라.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일단 반은 건지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몸이 불편한 것은 피하시면 돼. 한 번 만나서 짜증나는 사람 다시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만나고 나서 또 후회하고 또 만나고 또 후회하고 그러시냐고. 그만 만나면 되지. 그렇게 사시면 돼. 아니 1시에 주무셨더니 다음날 피곤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주무시면 되지. 왜 그때 꼭 그때까지 습관이 돼가지고 주무시다가 계속 피곤하다가 투정하고 계시는지. 누구 탓이냐? 자,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 그래서 이병 건강법 뭐냐? 모든 생명체 건강은 뭐요? 자연과 무슨 균형? 생태 균형.
음식만이 아니라 사람, 환경과 모든 것들에 대한 균형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야만 가능하다. 그 EBM 건강법이에요. 이 Ecologically Balanced Medicine, 생태균형의학. 한국말로 해석하면 섭생의학이에요. 제가 한국섭생연구원 출발해서 EBM 센터로 바꿨어요. 왜? 세계적인 용어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자, 먼저 물과 태양과 공기. 내가 살아가는 식물이, 동물이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가 물과 태양과 공기, 태양이잖아요. 그거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어요. 자, 식물은 이런 물과 태양과 공기를 다 똑같이 다 다르게 섭취하죠. 벼는 논에서, 보리는 밭에서, 인삼은 응달정에서, 더덕은 태양을 쫓아가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식물은 물과 태양과 공기 환경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동물은 식물 환경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균형을 찾아가는 본능이 있어요. 자유의지 뭐예요? 만나서 불편한 것을 피하고 만나서 편안한 것을 취하는 쪽으로. 이게 자유의지야. 이렇게 해서 뭐요? 생태균형 이학을 이루는 이게 바로 EBM 건강법이고. 자, 그럼 과거의 의학에서 우리가 보면 히포크라테스 전서에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의사들이 이 선서한 거 아시죠? 그 의사들의 근본 치유 시스템 어디에 있다? 환경, 음식에 있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음식을 더 고친다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잘못한 분이죠. 그 다음에 이 황제력에게는 건강에는 음양화평기인이다. 그 얘기 뭐겠어요? 소주로 보고 내가 의면 자를 양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화평 지인이 됐을 때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향을 이미 얘기해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자,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구체화해서 지금까지 환자들을 교육하고 치료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다 끊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중요, 치중화, 한자를 보면 치중화, 중화에 이르려면 천지가 우연 다뤄서고 만물이 잘 자라는, 뭐요?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과 만나서 중용의 환경권이 됐을 때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건강, 개인의 건강, 그 다음에 가족의 건강이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바란스라. 치료는 바란스다. 근데 바란스는 뭐겠어요? 바란스는 뭘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자연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EBM 건강밥상이 나오는 겁니다. EBM 밥상에 대한 이유, 여러분들은 골고루 잘 먹는 거지만 저는 뭐라고요? 생태균형 의학적으로 밥상을 차려야 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게 가치는 없는 게 아니라 가치 있지만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물성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는 약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밀가루 음식 너무 좋은데 저희 형님은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S 성질이야. 태양과 같은 급한 따뜻한 성질이야. 저희 집 형님은 음성질 N타입이야. 그러니 어때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음성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세포가 불안해지는 거죠. 효소, 호르몬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EBM 밥상이 의사인 이유는 뭐라고요? 유전자 특성을 바로 알아야 되는 그 기준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나를 알아야 되죠. 나는 어떻게 생겼나? 나는 어떤 음식을 만났을 때 소위 나의 외형적인 특성, 성격, 그 다음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음식물에 대한 부정반응, 그 다음에 음식물과 내 몸의 소위 혈액의 반응, 면역의 반응, 염증 반응,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사하는 게 저희 EBM 센터인데, 그걸 검사하면 나는 크게 S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플러스에서도 16가지, 마이너스 16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 말씀드려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뭐겠어요? 자, 플러스라는 얘기는 하늘과 같은 따뜻한 성질이야. 급하고 붉은 칼날을 띄었어요. 오라가. 근데 마이너스는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땅과 같은 오라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크게 32가지로. 요것을 분류하는 기준이 제가 평생 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분류했느냐면 저는 동식물을 보는 것을 분류하는 게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1980년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동식물의 유전자 특성을 분류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는 무슨 성질이냐? 복숭아는 플러스, 배 마이너스, 밀은 마이너스, 감자는 플러스, 고구마는 마이너스. 자, 배추는 잎사귀가 넓죠. 왜? 태양을 많이 받으려고. 음이니까. 무는 양이에요. 소는 서늘한 지역에서 사육하죠. 플러스. 돼지는 어디에서 건강하죠? 남쪽, 제주도, 필리핀, 오키나와 더운 지역에서. 왜? 자기가 찬성지기니. 고등어는 소금물에서 살아. 바닷물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 사니까 마이너스. 미꾸라지는 강물에서 플러스. 자, 벼는
물에서 풍덩 플러스. 자, 콩은 잎사귀 넓은 화렵을 떠서 마이너스. 자, 호두는 두껍죠. 피가 자기가 뜨거우니 옷이 두꺼워. 자, 이렇게 해서 생명체들을 보는 수천 가지를 제가 다 분류해서 사람도 32가지, 동식물도 32가지 분류하고 거기에 질병을 처방하는 것이 제가 하는 처방법이에요. 아, 유전체 특성을 나를 알고 자연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섭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실천해야 되겠어요.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이면 뭐예요? 플러스 밥상을. 내가 플러스이면 마이너스 밥상을. 자, 그 이유는 뭐가 되기 위해서? 중화체가 되는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뭐겠어요? 나를 알고 자연을 알면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중화체. 자, 전기 플러스가 마이너스 만날 때만 뭐가? 빛이 나온다. 자, 음식 먹는다고 에너지가 된다? 아니죠. 자, 플러스인 사람이 플러스를 먹게 되면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매운맛 만들어진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밥상이 의사인 경우에서의 중화체의 짝짓기 원리에서 이 바란스를 맞는 것만이 면역 건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밥상이 의사인 이유는 섭생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섭취하게 되면 민감하게 됩니다. 민감해. 막다라는 거죠. 막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은, 자, 이 민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겠는데요. 자, 보시면, 골고루 먹었을 때 민감도가 낮다가 몸에 맞게 골래 먹었더니 실천에 민감도가 올라갔어. 그런 분들의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면역력이 올라가고, 신진대사 효율이 올라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가더라. 자, 민감한 섭생을 소위 내 몸에 맞는 유전체 타입에 맞게 식사를 바꿨더니 이렇게 면역 호르몬 대사 스트레스의 저항력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민감한 게 건강한 거고, 그런데 밥상도 건강한 밥상이라고 하면 유전체 맞춤 건강 밥상이어야만 이렇게 면역이 올라갈 수 있다. 그 여러분들처럼 골고루 잘 먹으면 면역이 올라가 있다가 아니라 그랬을 때는 뭐가 염증만 올라가고 거꾸로 쓰레기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 건강한 밥상은 내 몸에서 잘 이용되는 음식이 건강한 밥상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골고루 영양가 아무 의미가 없어. 잘 차려져 봐야 휘발유가 좋은 거예요? 경유가 좋은 거예요? 휘발유가 비싼가요? 근데 내 차는 디젤차예요. 경유차가 휘발유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화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좋은 음식도 뭐요? 내가 섭취해서 쓰지 못하는 음식이라면 오히려 불안전 연소되는 음식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계속 느끼셔야 돼. 내가 그 음식 먹어 소화가 안 돼. 지금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었구나. 그 음식 먹었더니 머리가 아팠다. 그것도 아니었구나. 그 음식 먹으면 난 이상하게 혈압이 올라가더니 그건 아니었구나. 오늘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도요. 병을 다 피하실 수 있어.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EBM 식생활 팀에서 뭐예요? 생로강사 방향을 한번 볼게요. 정리해드릴게요. 자, 먼저, 자, 생로강사를 하면 뭐라고 하래? 섭생인이 돼야 된다. 섭생인은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있게 한 어머니, 내가 있게 한 어머니 하다 보면 근본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분의 설계도대로 사는 분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가진 핸드폰 제일 오래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을 만든 그분의 설계도대로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건강법은 딴 데 있잖아. 여러분이 있게 한 그분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섭생을 하는 거예요. 섭리대로 사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대로. 그럼 자연의 섭리가 다 똑같이 살게 돼 있을까요?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내가 음이고 내가 양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음이면 자연을 양으로 맞이해서 화평 지인으로 살면 돼. 그래서 다 사람마다 건강법이 다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유전체 맞춤 영양 균형 식사로 쓰레기, 염증,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를 없애는 생활을 한다. 자, 그 얘기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안 잡수는 거야. 계란을 먹으면 가렵다? 안 잡수는 거야. 소고기를 잡수더니 너무 편안하고 속도 좋고 다음날 냄새도 없다 대변에서 그건 내 거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소화와 대변 반응, 아침의 컨디션 반응 통해서 잘 먹었다, 잘못 먹었다를 판단하셔라. 그러면 몸 안에 쓰레기 염증이 적게 만든 음식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양균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골고루 먹는 게 영양균형이 아니에요. 영양균형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어요. 자, 보시면 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요
이 세 가지 영양소를 우리가 열량 영양소라고 해요. 그러면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다 해가지고 열량 영양소예요. 그러면 나머지 조절 영양소가 있어. 이 조절 영양소는 뭐냐면 이 열량 영양소가 체내에서 대사가 잘 되게 도와주는 그것이 들어야만 이 열량 영양소가 에너지를 바뀌는 거예요. 예. 엔진 오일과 같은 거죠. 휘발유를 넣었어도 엔진 오일이 제대로 가서 잘 몸을 조절해주지 않으면 그 휘발유가 제대로 기계에 힘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아. 그래서 항상 이 바란스를 어떻게 해요? 무게 중량으로 했을 때 조절 영양소가 50%, 열량 영양소가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서 활성산소 가스가 최소 적게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섰을 때 입에서 냄새가 안 나고 몸에서 편안하다, 대변도 냄새 없다, 그런 상태가 에너지 효율이 최고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잡숴야 될 게 뭐다? 채소, 과일, 해조류야. 그게 몇 프로? 50%예요. 50%. 조절 영양소가 채소, 과일, 해조류예요. 뭐 탄수화물 이것은 몇 프로? 30%예요. 밥, 곡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하고 단백질은 20%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30%, 단백질, 지방은 20%, 그 다음에 조절 영양소는 뭐요? 50%다. 그리고 물은 한 1.5리터 이상. 물을 안 잡수면 쓰레기 찌꺼기가 잘 안 나가. 혈액이 양이 줄이면 혈액이 안 돌아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1.5리터 이상 물은 꼭, 제 우리 어머니하고 싸움이 그거예요. 물 제발 좀 많이 드셔라. 그럼 물이 안 넘어간다. 물 맛이 없다. 맛이 있다는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괴기가 맛있다. 단 게 맛있다. 아주 우리 집사람이 아주 힘들어요. 괴기는 노인네들은 잡숴봐야 본전이 안 되는데 고기를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생선 종류나 식물성 단백질 종류를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육류 단백질을 그렇게 입에서 땡기시는지 잡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 환자로 가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늘 자연생활을 실천해야 되는데 뭡니까? 물 1.5리터 이상, 소금은 적절하게, 여러분들 체액은 0.9% 정도니까 짭짤하게 간 있게 드셔야 돼요. 대신 연세가 있는 분들은 간 있게 드시면서 물이 적으면 큰일 나죠. 물을 충분히 마시자. 핫팩도 하루에 15분 이상 1시간 정도는 자연을 걷자. 요즘 딱 맨발 벗고 난리 났더라고요. 자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뭐 폼 잡고 신발 신고 다니지 요즘 맨발 벗고 자연으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음식도 자연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맛있게 만드는 화학 제품들 합성된 것들 있죠? 뭐 비타민제부터 다양한 많은데 조심해야 될 게 많죠. 그 다음에 합성약물, 그 다음에 보충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연식품 섭취를 통해서 자연식품이야 자연식품, 가공되지 않은 거, 합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걷자. 수면도 적어도 11시 전에는 꼭 잠들자.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안 되죠. 술도 담배도 다 하시면 안 돼요. 절제하는 생활을 하자. 그래야 생체 활력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소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이거 가는 거라고요. 이거 하는 분들은, 만족된 분들은 다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정보다는 감사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개념에서 소통과 감사.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가져갈 달란트 뭐냐? 나의 영혼의 성숙인데, 알고 보니까 내 영혼을 성숙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결국 받아주고 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 우리가 서로가 해야 될 마지막 관문이 아닐까. 그리고 늘 희망을 갖고 그러면서도 진선미를 지향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그게 결국 뭐를 생로 건사를 만든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자연을 알고 서로 바로 균형 바란스를 유지하는 것. 거기에서 나 아닌 상대를 더 배려해. 왜?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나 아닌 자연이 나를 만들어냈잖아요. 나 아닌 부모가 나를 만들어냈고, 나 아닌 자연, 모든 먹거리와 환경권이 나를 성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우리가 살 길은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돌리고 그분들에게 나를 위한 배려가 40%로 가면 나 아닌 상대를 배려를 60% 이상 서로가 주고받는다면 서로가 계속 주고받는 관계가 돼서 소통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로건사의 방향은 알고 보면 나를 알고 자연을 알고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그 균형의 포인트는 알고 보니까 나를 있게 한 그분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많은 자연과의 반응에서 나를 지키는 비결은 불편해하는 반응을 피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평생 행복한 사로 유지하는 그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물은 물과 양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은 사람은 어떻게 분명하게 물 양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예. 사람과 동물 식물이 사실 다 같아요. 분리의 기준은 제가 생태라는 말을 했잖아요. 생태학적으로 다 나타나죠. 생긴 대로 논다 그러죠. 자, 배추가 이렇게 허리 없은 사람 생겼잖아요. 배추가. 그 다음에 사람 어때요? 상체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하체가 발달된 사람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엉덩이가 큼지막하고 어떤 여자분들 가슴이 크고 적고 이게 다 외적으로 그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몸이 병도는 이게 뒤틀려. 그래서 사실 잘 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볼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외적인 형태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방법은 들어온 음식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음식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돼지고기 먹고 탈났다. 그 돼지고기하고 같은 특성이에요? 다른 특성이에요? 같은 특성이에요. 같은 특성. 같은 것끼리 부딪혀. 그 돼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알 수가 없어. 자, 돼지를 보는 방법은 뭐예요? 돼지가 어느 지역에서 건강한지를 보면 돼. 돼지는 남쪽, 북쪽. 남쪽에서 건강해요. 아, 그래요? 걔는 뭐예요? 음성질인 거야. 따뜻한 지역에서 살만해.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도 어디 가면 놀러 가면 그냥 따뜻한 방을 찾아가는 친구가 있고 덥다고 그냥 서늘한 데 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서늘한 데 친구는 열이 많다. 따뜻한 데 가면 걔 몸이 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생태적인 반응을 찾아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을 분리한 방법은 지금 외형적인 거, 그 다음에 음식물의 반응,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저 같은 전문가들은 뭐냐면 피를 봐. 우리 센터는 병원하고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혈액을 검사해요. 그래서 이런 식사를 했더니 이런 혈액의 염증부터 몇몇 개 이상이 있네. 그러면 이분은 뭐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잘 먹고 콩을 좋아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염증이 확 올라갔어.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돼지고기 특성이구나. 음성질이구나.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고 생리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해가지고 서로 두 가지 분류하는 거예요. 형태적인 거.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 있냐면 성격만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얘기 안 해. 그냥 남이 듣기만 하고 말 안 해. 그런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내성적이다, 외형적이다. 내성적인 사람은 음성질, 양성질, 음성질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음식물 반응으로 과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동물들처럼 자기가 싫은 건 피하고 좋은 걸 쫓아가는 그 음식의 기호도로도 알 수가 있어. 근데 입에서 좋다가 아니라 위 장에서 좋다고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머리로 알아가지고 위에는 칼슘이 많고 비타민도 많고 인삼 사포닌도 많고 그냥 그 설사들도 소화제 먹으면서 먹어야 돼 이러면서 넘어갔잖아. 이 병을 키우는 거지.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 식물, 동물 그 강의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돼요 사실. 그 얘기를 하면 재밌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되지 못해서 오늘 못했는데 좀 부족한 것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책 쓴 것 중에서 생태 유전책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 균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밥을 배우고 지금 밥상에서다가 나온 거거든요. 항상 생태적인 반응으로 확인한다. 뭐가 다른 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으신가요? 제 주위에서 희귀병도 많거든요. 옆에 아는 분이 따님이 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그 병 걸려서 가지고 제 친구 아드님은 큰 회사의 과장인데 그 병 걸려서 정리하고 집에서 좀 치료하고 있어요. 저희 센터는 식품의학적 한방이 하나 돌아가고요. 종합검사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연구소, 유전체 검사 연구소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환자가 오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핵심 키가 뭐냐면 자가면역질환 치료 한의원을 가고 있어요. 자가면역질환 아시겠죠? 전 세계에서 불치병들이에요. 그것을 매일 끌고 나가니까 암 환자만도 제가 지금 8,000명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이 비만 이건 병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식사 바꾸면 이게 떨어지는 건데 떨어지는 게 뭐 한 달 걸리냐 그 몸 상태가 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냥 식사 바꾸면 그냥 정상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괜히 쓸데없이 약 안 드린 게 아니라 식사를 바꾸니까, 식사를 바로 하니까 아무 병이 안 생겨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아까 보여준 사진이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칼국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어머니가 칼국수집에 가면 아직 단골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 가셔야 우리 어머니가 일주일 지나갔다 그러는 칼국수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칼국수 먹고 엄마 잠깐 오늘 내 사진 안 찍어 놓은 사진 안 찍읍시다. 내가 거기 찍은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병원 다녀봐도 안 된다. 그런 분들 있으면 뭐예요? 병원이 부족해서 병 못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 누가 만들고 있다? 내가 어디에서 밥상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것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걸 찾으면 되는데 이건 그대로 하면서 가서 약 주세요 수술이야 이러고 있으니 고쳐져요? 더 병만 키우는 거야. 제가 아까 구내염 40년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 엘리트야. 그런데도요 시간 흘러갈수록 병은 늘어나는데 그런데 그 약을 안 먹으면 더 죽을 것 같아. 그냥 계속 먹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잡으니까 알았어요. 끊을게요. 괜찮겠어요? 약을 계속 더 먹었다는 이야기는 병이 깊어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깊어진 거예요. 그 약을 계속 먹으면 더 깊어졌다. 그 약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병원에 가면 약이 늘어요? 줄어요? 계속 늘어. 종류는 어때요? 계속 늘어나. 병원 과를 다 투어하고 있는 거야. 정신과만이 아니라 뭐 소아과, 뭐 이비인후과까지 다 돌고 다 나오시는 거야. 그 병원 하나만도 안 돼. 또 저 병원까지 저 병원 가고 또 난리 났어.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어떠한 중증 환자도 뭐다? 한 끼 식사 생활만 잡으면 내 몸은 하루에 0.02% 매일 좋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로 건사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한 그분께서 병들기 어렵게 좋아지기 쉽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미 31년간 7만 명 이상의 환자를 밥상을 쳐다봤어요. 이런 입장을 쓰게 하면서 제가 환자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발생하는 것도 치료하는 것도 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무조건 빨리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마 다녀가고 나면 아마 선물하실 거예요. 정말로 그럴 거예요.